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3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스 리그 아스날 대 포르투. 아스날이 1차전에서는 원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 플랜이 결국 패배로 이어진 만큼 2차전 홈에서는 총 공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1차전에서의 결과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상대의 파울 작전에 상당히 고전하는 등 아스날이 최근 리그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화력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가 1차전에서 보여준 파울 작전을 그대로 가져올 듯합니다. 일단 2차전에서의 목표는 스코어의 유지가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고 1차전에서 연계의 유효 슈팅을 허용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스날이 굳이 공격성을 100% 보여주지 않는 것을 컨셉으로 잡은 상황이기는 했고 결국 아스날이 비슷하게 나온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공중볼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를 가져온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아스날이 총공세를 펼치면 이기는 경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포르투나 브렌트포드가 상당히 파울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아스날의 공세를 잘 커버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스날이 이기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고전하면서 신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바르셀로나는 1차전과 달리 현재는 가비, 페드리, 대용이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주전 미드필더들이 모두 결장한 상황에서 2차전을 맞이합니다. 약체를 상대로는 센터백 크리스텐센 볼란치가 유효한 전술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강호를 상대로는 전문 미드필더가 없이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다이렉트하게 가는 상황에서의 성과도 어느 정도 리그에서 나온 편이라지만 중앙 주도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수비 상황이 잦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팀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폴리도 일단은 해볼만 합니다. 중앙에서의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시멘을 향해 공을 투입하면서 공격력을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우측으로 쏠리는 빌드업의 양상을 나폴리가 완벽하게 이어가는 편은 아니라는 점이 아쉽기는 한 상태이고 바르셀로나도 미드필더들의 전멸 상황에서는 다이렉트하게 가면서 나폴리의 뒷공간을 저격하는 양상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봅니다만 이긴다고 하더라도 꽤 어려울 수 있는 경기입니다. 나폴리의 중앙 전력과의 경쟁도 확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수비 상황이 잦을 수 있는 상황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 포칼컵 자르브리켄 대 메넨글라트바흐. 자르브리켄은 최근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포칼컵에서는 바이에른과 프랑크푸르트를 잡아내고 4강에 오르는 등 유일하게 분데스리가 팀이 아님에도 전력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중앙을 잡아먹는 식으로 바이에른을 상대로도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편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에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식으로 나아가는 식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후반전에 넣는 골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고 생각보다는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특히 약체를 상대로도 빌드업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 패스의 허용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 불안한 점입니다. 당장 보움이나 쾰른 같이 득점력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팀들도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는 다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도 있었습니다. 플레어와 크방카라가 이탈하는 등 아직 메넨글라트바흐의 공격 전력도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경기는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원정 성적이나 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빌드업을 억제하기 어려워하는 수비력 난조가 상당히 걸리는 상황이며 바이에른과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자르브리켄이 중앙을 잡아먹는 식으로 나온 만큼 무시하기 어려운 전력이기도 합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아리티아디 대 아릴랄. 아리티아디는 최근 아릴라를 상대로 이기지를 못하는 페이스인데 1차전에서도 캉테의 퇴장 등 악재가 겹치면서 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릴랄 중원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은 캉테, 파비뉴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세를 뒤집는 데 필요한 에이스 벤제마는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결장이 잦으며 1차전에서도 벤제마는 출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릴랄은 리그에서의 독주 체제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강한 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리티아드를 상대로는 최근 10경기 9승 1무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중 물론 1차전에서의 스코어를 유지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데 익숙한 전력이라 원정에서도 그다지 안정감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는 아릴랄이 이길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캉테, 파비뉴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리티아드에게 중앙에서의 점유를 잡아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왔었고 물론 1차전에서의 승리를 지키는 것이 1순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해서 언더 양상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산둥 타이산. 요코하마는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일단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약한 점은 상당히 뼈아픈 요소입니다. 1차전 내용도 서로 막상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오히려 슈팅은 22개의 산둥이 15개에 그친 요코하마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현재 수비수들의 부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코하마가 전술 변화 없이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둥도 라스트 미닛 골로 1차전에서 1대2로 석패를 기록했으니 2차전에서 승부를 걸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결국 난전을 일으키면서 올라온 것이라 수비력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가오준이, 첸, 크라이잔 등 생각보다는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의 승리를 봅니다. 요코하마가 골을 기록하는 양상에서 더 좋은 결정력을 1차전에서 보여준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비수들의 잇따른 이탈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산둥도 공격 루트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코하마가 고전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버를 픽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